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정수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정수의 기본적인 성질을 살펴보고, 그리고 약수와 배수에 대해서도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살펴본 정수의 기본적인 성질은, 그러한 성질이 정수를 다른 것과 구별되게 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성질이고, 그러한 성질만 있으면 그 정수라는 것이 정확하게 하나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정리 내용을 그 O3까지 포함해서 정수의 그 공리계라고도 부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약속한 그 약수 배수와 관련해서 그 약수 배수의 개념이 이제 정수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될 텐데요. 그러한 개념과 관련 지어서 그 CRM 1.2.4의 내용, 즉 배수의 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AG라고 쓰는 거는 정수 A에 대해서 A의 배수들의 집합을 우리가 AG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BG는 정수 B에 대해서 B의 배수들의 집합을 BG라고 썼는데 두 A, B에 대해서 A의 배수의 집합이 B의 배수의 집합을 포함할 초충분 조건은 A가 B의 약수 혹은 B는 A의 배수가 된다라는 사실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치명제니까 이제 그 왼쪽이 성립하면 오른쪽이 성립한다. 그리고 거꾸로 오른쪽이 성립하면 왼쪽이 성립한다. 라는 그 양쪽 방향을 모두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한쪽 방향을 먼저 생각을 하죠. 자, AG가 BG를 포함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B의 배수 집합에 B 자기 자신은 포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BG는 BX들을 다 모아둔 집합이죠. 따라서 X 대신에 1을 생각하면 B 자기 자신도 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B를 포함합니다. 자, 여기 있는 집합은 원소들이 A에다가 다른 정수를 곱한 꼴인데 그러한 집합에 B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B는 A 곱하기 X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AG를 다시 써보면 AG라는 집합은 AX들을 다 모아둔 거죠. 정수인 X에 대해서. 그래서 B가 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X를 정수로 잘 택하면 AX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A의 다른 정수 X를 곱해서 B가 됐으므로 이게 앞에서 우리가 약속했던 약수 배수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즉 B가 A의 배수가 되고 A는 약수가 되겠습니다. B의. 이 사실을 기호로 이와 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확인했고요. 왼쪽이 성립하면 그러니까 오른쪽이 성립하면 왼쪽이 된다라는 반대 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관계를 가정함으로 자, 이러한 그 관계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B가 말 그대로 적당한 정수를 곱한 거죠. A에다가 그래서 같아지게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뜻이 네. 결국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면 지금 B는 A 곱하기 X의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이제 요 포함 관계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B의 G에 있는 임의의 원소가 AG에 속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Y라고 쓸까요? 네, 이렇게 쓰죠.
BG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y가 a지에 속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y를 이제 b지에 속한 원소로 택했기 때문에 이 집합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y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b 곱하기 또 다른 어떤 정수 형태입니다. 그걸 c라고 쓰죠.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y를 이제 쓰는데 y는 b 곱하기 c인데 조금 전에 b를 a 곱하기 x로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b 대신에 ax를 바꿔 쓰면 이렇게 되겠죠? 자, 물론 이제 이 녀석은 x 곱하기 c하고 a를 곱한 거랑 같은데 이거이고 x 곱하기 c는 당연히 x도 정수, c도 정수니까 정수죠? 자, 그러면은 y는 정수, a에다가 정수 x 곱하기 c를 곱한 꼴이므로 y는 다시 뭐 반복해서 쓰면 어디 있나요? ag라는 집합이 있겠죠? 자, 그러면 b지에 있는 임의 원소가 a지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bg라는 이 집합은 a지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반대 방향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실로부터 두 번째 사실은 쉽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ag라는 집합과 bg라는 집합이 같다라는 것과 표준분 조건은 뭘까요? 네, 집합의 포함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거이기도 하고 and 이거이기도 하겠죠? 서로 두 개의 집합이 같을 표준분 조건은 서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1번에 의해서 이것과 표준분 조건은 뭐죠? a가 배수가 되는 거죠. 됐고요. 이것과 표준분 조건은 a가 이번엔 약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얘하고 표준분 조건이고, 근데 지금 1번에 의해서 이 네모 전체는 다시 이 녀석과 표준분 조건. 그래서 이걸 썼습니다. 자, 그런데 정수가 a가 b의 약수이기도 하고 또 a가 b의 배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건과 표준분 조건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네, 쉽게 결국 a하고 b가 같거나 마이너스 한 것이 같은, 즉 여기서처럼 a하고 b는 부호는 다를 수 있지만 절대값은 같은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써보죠. 이 부분은. 자, A, B, B, A 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사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B는 배수니까 A에 A 곱하기 어떤 C1이라고 쓰겠습니다. 어떤 정수 C1에 대해서 A와 곱했을 때 B가 되게 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자, 반대로 또 A가 B의 배수이기 때문에 A는 B에다가 어떤 C2를 곱해서 A가 되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 사실을 다시 정리해보면 A는 B 곱하기 C2로 쓸 수 있는데 B는 또 A 곱하기 C1으로 쓸 수 있으니까 B 대신에 A 곱하기 C1을 생각한다면 A 곱하기 C1, C2가 되겠죠? 자, 그러면 A는 A 곱하기 C1, C2랑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A가 0이 아닐 때와 A가 0일 때. 자, A가 0이 아닐 때는 우리가 정수의 그 성질 중에서 소약 법칙을 적용해 보면 A가 0이 아니면 캔슬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C1하고 C2 곱한 것이 1이 됩니다. 자, C1과 C2는 정수인데 곱해서 1이 된다. 자, 물론 이것도 그 정수의 기본적인 성질들을 활용하면 확인할 수가 있는 사실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그러한 것을 직접 확인해 보지 않더라도
아마도 금방 직관적으로 C1과 C2가 동시에 1이거나 혹은 C1과 C2가 동시에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성립하면 이것이 된다라는 내용도 엄밀하게 하자면 뭐 증명을 해야 되긴 하는데 증명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 사실을 그냥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이따 써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C1과 C2가 둘 다 1이면 원래 식에서 어떻게 되죠? A하고 B가 같게 나오겠습니다. 혹은 C1과 C2가 마이너스 1이면 이 식에서 A하고 B는 이런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A가 0이 아닐 때는 B하고 A가 같거나 B하고 마이너스 A가 같은 경우밖에 없겠습니다. 자, A가 0인 경우는 뭐 오히려 간단하겠습니다. A가 0인 경우라면 자, 처음에 이 식에서 B가 얼마가 될까요? 네, A 곱하기 C1인데 A가 지금 0인 경우는 이것도 0이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도 A랑 B랑 같습니다. 물론 0이니까 뭐 B는 마이너스 A랑 같다로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왼쪽이 가운데 게 성립하면 오른쪽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반대 방향은 뭐 더 쉽겠습니다. 자, B랑 A랑 같거나 B랑 마이너스 A랑 같으면 서로 약수, 배수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치인데요. 자, 이런 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요 별표를 썼습니다. C1, C2가 정수면서 곱해서 1이 되면 C1, C2는 동시에 1이거나 동시에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건데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번 여러분들이 증명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B가 1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즉 AG랑 G랑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언제 A의 배수의 집합이 전체 정수가 될까라는 겁니다. 자, 근데 G라고 하는 이 집합은 1 곱하기 G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2번에 있는 내용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AG랑 G랑 같다라고 하는 것이 AG랑 1 곱하기 G가 같다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니까 2번을 적용해 보면 A가 1의 약수면서 and 1이 A의 약수라는 사실인데요. 자, 이게 물론 동치이긴 하지만 1이 A의 약수라는 얘기는 뭐 항상 성립을 한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뭐 항상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나 동치인 거죠. 이게 없어도 동치가 됩니다. 이것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참이니까. 자, 그러면 A가 1의 약수다라는 것과 동치는 뭐가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물론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만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1의 약수는 1이나 마이너스 1밖에 없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서 확인했던 것과 비슷한 아규먼트를 사용을 하면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theorem 1.2.5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약수 배수와 관련해서 공배수, 공역수라는 개념, 그리고 그러한 숫자 중에서, 그러한 정수 중에서 최대 공역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라는 이제 개념을 우리가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최소 공배수, 최대 공역수와 관련된 성질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중요하게 사용되는 내용이 될 텐데요.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라는 정수를 하나 생각을 하죠. 그런 다음에 ng라고 하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n의 배수들 전체의 집합을 생각해 보면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자세하게 계산해 보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이 집합에 있는 원소는
nx 혹은 ny로 쓸 수 있습니다. x하고 y는 물론 정수일 때. 얘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전히 n 곱하기 정수꼴입니다. x하고 y가 정수니까 정수 두 개를 더하거나 정수 두 개를 뺀 것도 정수가 되기 때문에 n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덧셈과 뺄셈에 관해서 닫혀있는 성질이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성질은 이러한 배수들의 집합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성질이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또 성립하는데요. 거꾸로라는 얘기는 정수의 부분 집합을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집합이 아닌 정수의 부분 집합을 S라고 하겠습니다. 정수의 부분 집합. 그런데 이 녀석이 어떤 꼴인지 모르겠는데 덧셈하고 뺄셈에 대해 닫혀 있다라는 성질을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즉 조금 전에 했던 거에 이제 일종의 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S가 어떤 0 이상의 적당한 정수가 있어서 그 n의 배수의 집합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ng라고 하는 집합의 모습이 결국 덧셈과 뺄셈에 관해서 닫혀 있다라는 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일종의 동치명제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 즉 이것이 성립하는 ng와 동일하게 되는 그러한 정수 n이 존재한다라는 정리 내용이 될 텐데요. 이 내용이 이제 핵심적으로 앞으로 쓰이긴 할 텐데, 네. 지금 정확하게 증명을 이제 이쪽 방향은 이제 쉽게 하는 거고요. 좀 전에 우리가 계산해 봤었죠? 이거는 트리비얼 클리어 하죠. 반대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자, S라고 하는 집합은 공집합은 아닌데, 자, 이거하고, 정수의 집합이 아니라, 자연수의 집합과 교집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공집합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S는 물론, 공집합은 아니지만, S의 자연수가 아닌 0이나 음의 정수들만 있을 수도 있는데 S가 뺄셈과 덧셈에 대해 닫혀 있다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S에는 반드시 자연수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텐데요. 자,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죠. 네, 일단 조건이 S가 공집합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정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원소가 있죠. 그리고 이 녀석은 정수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사실을 써보면 '뺄셈' 네, 그냥 쓰죠. 뺄셈에 닫혀 있으므로 a 빼기 a, a가 S에 있는 거니까 a 빼기 a도 S에 있겠죠? 근데 a 빼기 a는 뭘까요? 0입니다. 즉 공집합이 아니면, 그리고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으므로 S에는 0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또 뺄셈에 대해 닫혀 있기 때문에 0 빼기 a는 어떨까요? 자, 0이 좀 전에 S에 있다고 우리가 확인했고요. a는 공집합이 아니라서 아무거나 우리가 하나 선택을 한 거죠. S에 있는 원소. 그러면 두 개를 뺀 것도 뺄셈에 대해 닫혀 있는 거니까 이 S 안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a죠. 즉 공집합이 아닌 이 상황에서 0이 있고, 그 다음에 a가 있고 마이너스 a도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할 때 조금 잘못 얘기를
쉽네요. 그걸 조금, 좀 다시 얘기합시다. 자, 네. 이 얘기는 좀 이따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냥 이걸 바로 하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얘기를 했냐면, 공집합이 아닌 거니까 원소가 최소 하나는 존재할 텐데, 그 존재하는 원소를 A라고 한다면, A, 0, 마이너스 A는 S에 포함이 된다라는 걸 얻은 겁니다. 자, 근데 물론 이제 A가 음의 정수나 양의 정수인 경우에는 0 말고도 S에 포함되는 원소가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A가 만약에 0이라면 여기 있는 세 개가 전부 다 같은 0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사실만 가지고는 양의 정수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1번 S라는 집합이 0을 하나만을 가진 집합인 경우와 두 번째 지금은 0은 포함을 한다는 얘기는 했으니까 S가 0 말고도 원소가 더 있는 경우, 즉 첫 번째 경우는 원소에 0만 있는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0 이외에 다른 원소가 있는 경우죠. 자, 이 경우에는 0 곱하기 G가 0 하나만 가진 집합이죠. 따라서 S는 0 곱하기 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내용에서 n이 바로 n이 0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 당연하고요. 두 번째 경우는 자, 이럴 때는 S가 0 말고도 더 있으니까 0이 아닌 원소가 더 있으니까 그러면 A 0 마이너스 A는 원소가 다 서로 다릅니다.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쓸까요?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죠? 3개입니다. 3개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A, 0, 마이너스 A가 S에 포함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A가 양수일지, 마이너스 A가 양수일지 모르겠지만, A가 양수면은, 오케이. A가 음의 정수라면은, 마이너스 A가 양수가 될 테니까, 따라서 다음과 같이 앞에서 처음 생각했던 S와 자연수의 집합이 공집합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경우에는 공집합이 아닌 경우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정수의 기본적인 성질 중에서 O3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O3는 정수의 부분 집합이면서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이 있다면 이 안에는 최소원을 가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O3였습니다. 정수의 정렬성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이 최소원을 존재하니까 n이라고 두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목표는 S가 NG하고 동일한 집합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동일한 집합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NG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들은 어떤 꼴이냐면 NX 꼴이죠. 네. 쓸까요? 자, 그러면은 자, S가 덧셈과 뺄셈에 대하여 닫혀 있었죠.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n이 지금 방금 최소원이라고 했으니까 n은 당연히 S 안에 있는 거죠. 자,
n은 S 안에 있으면서 이제 자연수인 그런 수입니다. 그러니까 n은 이제 0보다 큰 거죠. 정확하게는 뭐 1보다 같거나 크겠죠. 자, 그러면 S 안에 있는 n을 여러 번 더하는 거나 여러 번 뺀 것도 다 S 안에 포함됩니다. 즉, n 더하기 n. 은 S에 있겠죠? n 더하기 n 더하기 n도 S 안에 있겠죠? 마찬가지로 n 빼기 n 0도 S 안에 있겠죠? 그 다음에 n 빼기 n 빼기 n 뭐 이런 것도 네, 마이너스 2n인데 S 안에 있겠죠? 즉 n을 여러 번 더하고 빼고 하더라도 여전히 닫혀있기 때문에 그 안에 원소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더 여러 번 빼면 결국 n의 배수가 다 만들어집니다. 닫혀 있으면 이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요. 이건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자, S의 덧셈과 뺄셈에 닫혀 있고 n이 S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n의 배수들은 전부 다 S에 포함되겠습니다. 네,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하나 더 보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얻은 사실은 그 ng가 S에 포함된다는 것을 얻었습니다. 자, 반대를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즉 S에 있는 원소가 모두 n지꼴이다라는 형태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네, 거꾸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에 있는 임의 원소를 하나 선택을 하죠. 그거를 A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했던 나눗셈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n은 1보다 작거나 큰 거니까 0은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나눗셈 알고리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정수가 존재하죠. 인 정수 such that 어떤 거냐면 a를 n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입니다. 자, 근데 그 q는 정수라는 조건만 있지만 r은 나머지니까 r은 0과 그 n의 절대값. 근데 n은 지금 1보다 작거나 큰 거니까 절대값이 equal n이죠. 이 사이에 있는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정수 Q와 R이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러면 자 R을 생각을 해보면 A 이거 빼기 N 곱하기 Q죠. 자, A가 S에 있는 원소니까 A에서 NQ를 곱한 걸 뺀 거는 어디 있을까요? 자, 지금 앞에서 N은 S에 있는 원소였습니다. 따라서 NQ도 S에 있는 원소가 되는 거고요. 이 사실 때문에. 그 다음에 A도 S에 있으니까, 그리고 뺄셈에 대해 닫혀있기 때문에 이 결과도 S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나머지는 S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R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네, 이렇게 하죠. 이거라고 하죠. 네. 이거라면 자, 이거라면 지금 R은 S에 있으면서 양수입니다. 따라서 이거라면 R이 지금 N보다는 작은 성질이 있는데 지금 네, 이거이므로 뭐에 문제가 되죠? R은 S에 있으면서 그 앞에서 그 S하고 그 자연수의 교집합을 생각을 했는데 그 집합에 있는 최소원을 우리가 n이라고 정한 거죠. 그런데
이걸 좀 자세히 쓰면 낫겠네요. 자, R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 R은 S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S 교집합 이 자연수 집합에 들어가 있는 거죠. R이 자연수니까. 자, 이거가 되는데 이거이다. 자, 이 사실은 n이 S 교집합 n의 최소원이라는 사실에 어긋나죠? 왜? 지금 n은 이 집합에 있는 가장 작은 원소라고 했는데 지금 r이 이 집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n이 더 작은 게 아니라 더 작거나 같은 것이 아니라 더 크죠. 그러니까 그 n이 최소원이라는 사실이 지금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거일 수가 없다. 따라서 r이 0이다. r이 0이란 얘기는 a는 n 곱하기 q가 된다는 얘기죠. 0이니까 더하기 0이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n지에 있습니다. 자, a가 S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택하면 그것은 반드시 a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과 더불어 생각한다면 이 두 집합은 동일하다. 네,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게 다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사실을 이제 활용해서 그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와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더 해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정할 때는 공배수 혹은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라고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었는데 가장 크다, 가장 작다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다르게 또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여기서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 정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건 이제 양의 정수도 괜찮고요. 음의 정수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은 최대 공약수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다음을 만족하는 정수를 우리가 A와 B의 최대 공약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첫 번째, 일단은 그 음의 정수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래서 D가 0보다 같거나 큰다라는 조건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약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A의 약수이고 and B의 약수라는 조건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공약수 조건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음의 정수는 제외하고 싶어서 넣은 거고요. 최대라는 그런 의미를 조금 다르게 세 번째 바꾸겠습니다. 자, 이 식을 보면 2가 A의 약수이면서 B의 약수가 되는 그런 공약수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2가 공약수가 되면 A와 B 공약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D는 임의의 공약수 2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것으로 최대라는 말을 바꿔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들 중에서 음의 정수는 아니면서 양의 정수, 0 이상의 정수면서 모든 공약수의 배수가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최대 공약수라고 부르고 최대 공약수를 표기하는 기호로 이렇게 둥근 괄호나 아니면 GCD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최소 공배수 우리가 약속을 하겠는데요. 최소 공배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L을 우리가 최소 공배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비슷하게 음의 정수는 제외하고 싶어서 L이 0보다 작거나 크다라는 조건을 생각할 거고요. 그리고 공배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조건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라는 의미를 여기서는 A와 B의 공배수가 있다면 C라는 또 다른 공배수가 있다면 이 공배수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최소 공배수 가장 작았으면 좋겠으니까 단순히 크기 순서로 하지 말고
약수 배수 관계로 임의의 공배수를 생각했을 때 그 공배수의 약수가 돼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소 공배수 표현하는 기호로 스퀘어 브래킷, 꺾은 괄호, 대괄호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기호로 표기하거나 LCM, Least Common Multiple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혹은 GCD는 Greatest Common Divisor가 되겠죠.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정의는 그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의 정의가 되는데요. 이 정의만으로는 과연 두 정수에 대해서 최대 공약수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하나밖에 없는지, 즉 존재성과 유일성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고 있지를 않고 그냥 이러한 조건이 만족하고 있으면 최대 공약수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최소 공배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존재성과 유일성은 우리가 따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최대 공약수도 그렇고 최소 공배수도 그렇고 정확하게 존재하고 정확하게 하나만 존재합니다. 자, 이러한 그 존재성과 유일성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 다음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그 용어를 하나 더 추가하죠.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1인 경우에는 우리가 A하고 B가 서로 소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간단한 거긴 하지만 몇 가지 간단한 경우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0과 0의 최대 공약수는 뭐가 될까? 즉, 이 조건을 다 만족하는 그러한 D를 원합니다. 자, D는 일단은 0보다 작거나 커야 되는데, 자, D가 0의 약수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약수가 있다면 언제 여기가 2가 D의 약수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를 먼저 생각을 해보죠. 자, 이 조건은 어떤가요? 모두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D가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0은 임의의 정수의 배수가 된다. 네, 사실 때문에. 그리고 이 사실은 뭔가요? 네, 이 사실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2는 어떤 정수든 다 이 성질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D는 임의의 정수에 대해서 E의 배수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는 0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0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그 1과 0의 최대 공약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과 0의 최대 공약수는 뭐가 될까요? 네. 마찬가지로 좀 찾아보면 이 경우에는 1이 되겠죠? 자, 임의의 정수에 대해서 A와 0의 최대 공약수 생각을 해보면 뭐가 될까요? 2번 경우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A의 절대값이 되겠습니다. A가 음의 정수가 되는 경우에는 최대 공약수가 0보다 작거나 커야 되는 거니까. 네. 자, 그러면 CRM 1.2.7에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존재하고 유일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존재성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두 정수 A, B가 주어져 있을 때 A, B의 최대 공약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AG 플러스 BG라는 집합을 생각하겠습니다. AG 플러스 BG는 다음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생각하겠습니다. 즉, 임의의 정수 XY에 대해서 AX 플러스 BY 꼴의 정수들을 다 원소로 하는 집합을 AG 플러스 BG라고 두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호는 AG라는 집합 안에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BG도 비슷하게 뭐 BY로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AG 플러스 BG는 결국 여기 있는 원소하고 여기 있는 원소를 뭐 택해서 더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정수들을 다 모아둔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이 집합이 다음 성립합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확인할 걸 생각해보면 1번 AG 플러스 BG를 일단 먼저 생각해보면 덧셈과 뺄셈에 대해 닫혀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로부터 어떤 0 이상의 정수 D에 대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얻어내겠습니다. 물론 이 사실은 1번 사실과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AG 플러스 BG는 공집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0은 여기 안에 들어갑니다. 네. A 곱하기 0 플러스 B 곱하기 0을 포함하겠죠? 즉 X 대신에 0, Y 대신에 0을 생각을 하면 0이 나오는 거니까 이 녀석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 안에 0이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공집합이 아니죠. 자, 공집합이 아니면서 정수의 부분 집합으로서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닫혀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얻어내면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한 사실에 의해서 양수 D, 앞에서 n이라고 불렀고요. 스몰 n. 이 양수 0보다 작거나 큰 의미 아닌 정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이 D가 우리가 원하는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하면 A하고 B의 최대 공약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한 것처럼 AG 플러스 BG가 그 A와 B의 최대 공약수 D에 의해서 D의 배수의 집합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 사실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지금 이 안에는 D의 배수의 집합이니까 D가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 집합이랑 같은데 이 집합에 있는 원소는 이런 꼴이니까 D가 AX 플러스 BY의 형태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D는 A 곱하기 X 대신 여기서 S로 쓴 것밖에 없고요. B 곱하기 Y 대신에 T로 쓴 것밖에 없는데 즉 D를 A 곱하기 정수 더하기 B 곱하기 정수 꼴로 쓸 수가 있다. 즉 이 식을 만족하는 정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정수 ST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대략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사실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 자, S라고 두죠. 간단하게. 자, 덧셈과 뺄셈에 대해 닫혀있는지 생각을 해보려면 이 집합 안에 있는 임의의 두 원소 n하고 n이라고 쓰도록 합시다. 지금 x, y는 뭐 쪽에 따로 이미 방금 여기서 쓰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n은 어떻게 쓸 수 있나요? ax1 더하기 by1 꼴로 쓸 수가 있겠죠? x1, y1은 정수로서 그리고 m도 마찬가지로 ax2 플러스 by2 꼴로 쓸 수가 있겠죠? 물론 정수에 대해서 x2, y2는 정수로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S에 있는 원소가 이런 꼴이니까 따라서 n 플러스 마이너스 m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겠죠? 자,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되나요? 둘 다 정수 더하기 정수, 정수 빼기 정수니까 정수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입니다. 따라서 AG
플러스 BG라는 집합 안에 있겠죠? 이 집합 안에는 A 곱하기 정수 더하기 B 곱하기 정수들을 다 모아둔 거니까. 그래서 S 안에 있는 두 원소를 빼거나 더하더라도 S 안에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S는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 얘기를 하기 위해서 0은 S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집합이 아닌 거고요. 정수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theorem 1.2.5번이었죠? theorem 1.2.5에 의해서 그러죠? 자, there exists n 우선 D라고 씁시다. such that AG 플러스 BG가 DG가 되는 그러한 정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성립하는 D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D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A와 B의 최대 공역수다라는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겠죠? 즉, 요 D가 앞에서 얘기한 A와 B의 최대 공약수의 조건을 다 만족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 자, D가 0보다 작거나 큰 조건이 있었는데 이 조건은 이미 만족을 하죠. 두 번째 조건이 이 조건이 만족을 해야 되죠. 자, 이것은 왜 만족하는지 보면 자, A는 AG 플러스 BG에 당연히 있죠. A 곱하기 1 더하기 B 곱하기 0이니까. 왜냐하면 A는 A 곱하기 1 더하기 B 곱하기 0이니까. 이 집합 안에 있습니다. 자, 이게 DG니까 A가 DG에 속한다는 얘기는 A가 배수가 된다는 얘기죠. 비슷하게 B도 AG 플러스 BG 안에 있겠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에 의해서 B가 배수가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잘못 썼네요. 그쵸? 네. 이게 아니라 D가 앞에 와야 되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조건 만족하고요. 이제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이제 공역수가 또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 공역수는 D에 약수가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공역수를 하나 선택을 하죠. 2를. 네. 지금 2를 A의 약수면서 B의 약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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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2가 A 약수니까 AG라는 집합하고 EG라는 집합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2가 약수니까 EG가 더 AG를 포함을 하는 거죠. 그리고 BG라는 집합도 앞에 있는 정리 내용을 생각해 보면 EG를 포함합니다. 자, 따라서 AG 플러스 BG라는 집합은 여기 있는 원소하고 여기 있는 원소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그러면 EG에 있는 원소하고 EG에 있는 원소들을 더해서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EG는 덧셈에 대해서 뺄셈에 대해 닫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이 DG니까 DG가 EG에 포함이 되고
따라서 2가 D의 약수가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생각한 D가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따라서 그거로부터 최대 공약수 D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사실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소 공배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소 공배수도 비슷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최소 공배수는 일단은 AG하고 BG의 교집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럴까요? 네. x하고 y가 n하고 m이라고 쓸까요? 여기요? n하고 m이 AG 인터섹션 BG에 있다라고 한다면 n하고 m은 동시에 AG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n하고 m은 동시에 BG에도 있습니다. 자, 근데 AG도 그렇고 BG도 그렇고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으니까 n 플러스 마이너스 m도 AG에 있고요. n 플러스 마이너스 m도 BG에 있습니다. 따라서 n 플러스 마이너스 m은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교집합에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덧셈과 뺄셈에 닫혀 있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둘 다 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집합에도 0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집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집합은 어떤 0보다 작거나 큰 정수 L이 있어서 이와 같이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L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L이 우리가 원하는 최소 공배수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생각해보면 자, 지금 이 집합은 교집합이랑 같은데 이 녀석은 교집합은 AG에도 포함되고 또 BG에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LG가 AG에 포함된다 라는 사실로부터 L이 배수가 돼야 되겠죠? A의 배수.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이 여기에 포함된다 라는 사실로부터 L이 B의 배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즉 최소 공배수가 되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조건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세 번째 조건은 또 다른 공배수가 있다라고 하죠. C 이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CG라는 이 집합과 AG라는 집합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C가 배수니까 여기 포함됩니다. 그리고 BG에서도 포함이 되죠. 자, 따라서 CG는 여기에도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되는 거니까 이 녀석의 교집합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교집합은 LG라고 썼고요. 좀 전에. 따라서 CG가 LG에 포함되는 거니까 L이 C의 약수가 되겠죠. C가 L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약수 배수의 포함 관계로부터. 그래서 공배수가 있으면 L이 바로 그런 공배수 약수가 되는 거로 최소 공배수 조건을 다 만족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조금 전에 했던 A와 B의 최소 공배수가 존재했고요. 그리고 그 녀석이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theorem 1.2.7에서는 사실은 그 존재성을 이제 보장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존재성과 더불어서 그 유일성까지 얘기를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유일성을 이제 그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약간 시간이 몇 분 지난 것 같으니까 최대 공약수의 유일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요. 최소 공배수는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A하고 B가 정수라고 하고요. 자, D1, D2가 모두 A와 B의 최대 공약수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D1도 D2도 최대 공약수가 만족해야 하는 세 가지 성질이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즉, D1이 0보다 작거나 크고요. 그 다음에 D1은 A의 약수, D1은 B의 약수. 그 다음에 또 다른 약수 2라고 썼나요? 네, A 약수, B의 공약수는 2가 있으면 D1의 약수다 라는 성질을 다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D1이. D2도 마찬가지입니다. D2도 0보다 작거나 크고 D2 A, D2 B 박이 그 다음에 E A, E B 이면 2가 D2의 약수다 라는 조건을 다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이 사실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D2에서 이 사실을 생각을 해보니까,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중에서 뭐가 있는 거죠? D1이 있는 거죠? 이 사실로부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중에 하나는 D1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적용해 보면 D1이 D2의 약수가 돼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또 거꾸로 D2가 공약수입니다. 그리고 D1의 최대 공약수가 되기 때문에 공약수가 있으면 D1의 약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이 중에는 D2가 있으므로 D2에 대해서 적용해보면 D2가 D1의 약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사실과 이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앞에서 우리가 서로의 약수와 배수 관계에 있으면 D1과 D2는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밖에 차이가 없어야 되죠. 자, 그런데 D1과 D2가 모두 0보다 작거나 큽니다. 따라서 D1하고 D2는 마이너스로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이제 안 된다기보다는 뭐 0인 경우에는 뭐 같지만 뭐 그런 경우까지 포함을 하더라도 결국 D1과 D2가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유일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최소 공배수도 비슷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